99.8%가 각하가 됐다는 거예요. 엄청 깐깐하기도 한데. 헌법에 삼심제라 돼 있지 않느냐. 근데 이유도 안 적고 그냥 쭉쭉쭉쭉 불속행하는 게 예. 그게 삼심제 맞냐. 이게 좀 어떻게 할 수도 없고 통일성 다툴 수도 없잖아요. 오케이 이유 적어줄게 하고서는 이유를 쫙 적어서 다시 기각 판결을 할 수도 있겠죠. 그렇겠네요. 오늘 실이슈 유광원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헌법재판소에 재판 소원이 시행되자마자 엄청난 건수의 사건이 몰렸다고 하더라고요. 그 중에서 이제 단 한 건만이 통과됐다는 최근 뉴스가 있어서 요거 관련해서 한번 좀 말씀 좀 들어보려고 모셨습니다. 네, 안 그래도 지금 재판 소원이 뜨거운 감자인데요. 47일 만에 525건이라는 이제 다수의 사건이 몰렸습니다. 네. 근데 지금 최근에 녹십자 사건이 네. 본안을 회부되면서 네. 이게 지금 재판 소원이 하나 통과된 거 아니냐. 예. 라는 이런 집중이 되고 있는데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통과는 아니고 통과의 준비가 되었다. 통과될지는 모릅니다. 네. 그러니까 예선 뚫고 본선 갔다. 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본선까지 간 경우도 거의 없었는데 이번이 최초로 이제 본선에 진출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사전심사부라는 게 있는데 재판 소원이 워낙 몰릴 게 예상이 되니까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베테랑 법조인들로 이제 구성된 사전심사부를 이제 구성했단 말입니다. 예. 근데 사전심사부에서 줄줄이 다 각하를 했어요. 예. 이거는 재판 소원의 요건이 안 된다. 네. 근데 이 문지기를 통과한 것이 녹십자 사건. 네. 이게 첫 번째 사건이 된 겁니다. 그럼 이 녹십자 사건은 어떤 사건인가요? 일단은 녹십자 사건이 뭐냐. 입찰 담합 사건인데요. 녹십자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가디실 백신 입찰에서 도매상을 들러리로 세웠다라는 이유로 공정위에서 시정명령과 과징금 약 20억 원의 처분을 받습니다. 근데 녹십자가 이걸 다투면서 이 사건이 형사사건과 행정사건 이렇게 두 가지로 진행이 되었는데요. 근데 결론이 갈렸습니다. 형사사건에서는 무죄. 근데 행정사건에서는 잘못이 있다. 네. 이렇게 결론이 다르게 나온 겁니다. 네, 같은 사실관계인데 형사사건하고 행정사건에서 결론이 완전 다르게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법조인들로서는 받아들일 수는 있죠. 네. 왜냐하면 형사사건의 요건과 행정사건의 요건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뭐 법조인들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근데 네.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과 이거는 서로 다른 결론이 나왔는데 그래도 좀 더 신중하게 한번 또 들여다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건 또 다른 문제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잘못이 있다는 행정사건의 상고심,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재판소원을 제기한 거죠. 일단 제2심에서 네. 제2심에서 행정사건에서 녹십자가 잘못이 있다라고 판결이 났고 그걸 상고를 했더니 네. 대법원이 심리 불속행 기각을 한 겁니다. 여기서 저희는 심리불속행이 뭔지는 잘 알지만 일반 시청자들 모르시는 분이 계실 테니까 네네. 심리불속행이 뭔지 설명 가능하실까요? 네, 일단은 심리 불속행이라는 것은 말이 이제 5글자인데 네. 심리를 속행하지 않는다. 음. 심리 불속행입니다. 예. 왜 심리를 계속하지 않냐 예. 하는 것은 이것은 상고심에서 즉 3심에서 다룰 만한 사건이 아니다 네. 라고 사전적으로 결론을 내려버리는 거죠. 네. 그리고 이때에는 주문에 기각한다라고만 돼 있지 네. 판결 이유를 적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죠. 그럼 결국 당사자들은 내가 왜 졌는지 맞습니다. 또 모르고 대법원 판사가 이걸 과연 얼마나 잘 읽어봤는지 네. 또 모르고 재판에 지는 네.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요. 저희 변호사 입장에서는 심리불속행으로 끝나버린 그 대법원 판결문을 받아볼 때 참 이게 좀 어떻게 할 수도 없고 통일성 다툴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속 시원하게 이유를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 답답한 때가 좀 있죠. 이 경우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쵸? 근데 그 대법원 판결문에 심리불속행으로 끝난 판결문에 대해서 재판 소원을 진행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게 본안으로 올라갔다라는 거고요. 그렇죠. 이게 좀 큰 의미를 가지는 게 예. 대법원에서 뭐 특정한 판단을 했는데 예. 그거에 대해서 재판소원이 본안까지 갔다. 네. 이런 게 아니라 심리불속행 기각을 한 것에 대해서 갔다. 이것도 하나의 포인트가 되고 있습니다. 예. 일단 심리불속행 기각률은요. 민사랑 행정사건의 경우에 70% 정도가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종결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뭐 이유 한 글자 못 보고 판단을 받는 건데요. 이게 헌법에 규정된 3심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거 아니냐라는 주장은 여러 차례 제기됐는데요. 헌법재판소는
이거는 침해까지는 아니다. 심리 불속행 할 수 있다. 합헌이다라는 결론을 여러 번 내왔습니다. 요번에 수많은 재판소원 신청건 중에서 525건 중에서 첫 번째로 통과한 본안으로 통과한 사건이 심리불속행 사건이잖아요. 이런 부분도 조금 민감할 수 있는 부분, 방금 제기해 주신 심리불속행 사건에 대한 비판적인 견해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조금 어떤 의미가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특히 의미가 큰 게 심리불속행 기각이 왜 예민하냐 하면 대법원 입장에서는 이거를 지적받는 걸 되게 싫어하는 부분이고 대법원 외에서는 이거를 가장 대법원의 문제점이다라고 지적하는 부분이거든요. 네. 대법원은 대법관 수를 늘리기 싫어하고 대법원 밖에서는 그렇게 판단 못할 거면 대법관 수 늘려서라도 판단해라. 왜? 헌법에 삼심제라 돼 있지 않느냐. 근데 이유도 안 적고 그냥 쭉쭉쭉쭉 불속행하는 게 예. 그게 삼심제 맞냐? 네. 이런 부분인데요. 예. 어쨌든 뭐 심리 불속행 자체가 합헌성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문제는 없습니다. 네. 다만 심리 불속행 기각이라는 것을 첫 본안으로 올렸다라는 네. 부분에서 대법원 입장에서는 조금 더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네. 부분이 되겠습니다. 525건 중에 한 건, 99.8%가 각하가 됐다는 거예요. 엄청 깐깐하기도 한데 이렇게 다 떨어지고 딱 한 건만 올라온 이유가 뭐가 있나요? 일단은 우리가 처음 이 제도를 도입할 때 대법원에서는 사심제 아니냐라고 네. 하면서 그리고 재판이 계속 늦게 확정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주장을 해왔고요. 또 이에 대한 우려도 당연히 있었기 때문에 재판소원 요건을 워낙 까다롭게 해놨습니다. 그건 세 가지 중 하나를 충족을 해야 됩니다. 하나는 법원이 헌재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을 한 경우, 두 번째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세 번째는 헌법과 법률에 위반해서 기본권 침해가 명백한 경우, 이 세 가지 중에 하나 해당해야 되고요. 여기에 더해서 네. 법률이 없지만 헌법 소원 자체가 가지고 있는 보충성 요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보충성이라는 게 그러니까 1심, 2심에서 졌으면 일단 대법원에 상고를 해서 그 판결문을 받아야 되고 그 판결문에 대해서 재판소원을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의미죠. 그렇죠. 이게 확정된 재판이라고 법에 되어 있지만 네. 보충성 요건도 있기 때문에 1심, 2심, 3심까지 다 거쳐서 확정을 해야만 예. 재판 소원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녹십자 사건은 그런 방금 말씀 주신 요건들을 다 충족을 했고 보충성 요건도 충족을 했다. 더군다나 이게 살펴보니까 이게 할 만한 건이다. 그래서 본안까지 올라갔다. 그래서 1호 사건으로 기록이 된 거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일부 헌법연구관 출신 변호사들의 얘기로는 앞으로는 심리불속행 기각이 많이 줄어들 수도 있다. 뭐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일단은 헌법재판연구관 출신들 입장에서는 헌법에 삼심제라고 해놨고 재판 청구권을 명확히 하고 있는데 이게 헌법적 측면에서 보면 대법원의 이 심리불속행이라는 태도가 좀 부적절해 보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분들이 심리불속행이 줄지 않을까 하는 예. 그런 전망도 내놓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어쨌든 심리불속행이 줄게 된다면 대법원의 부담은 커지겠죠. 네. 하지만 재판에 받는 국민들의 만족도는 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예. 이 녹십자 사건도 재판 소원이 진행해서 본안으로 들어갔지만 그 기존에 받았던 그 대법원의 판결은 이미 확정이 됐고 그 효력은 자동으로 멈추지 않는다라고 지금 알고 있어요. 맞습니다. 이게 재판 소원을 한다고 해서 확정된 판결이 잠시 유보되거나 하는 건 아닙니다. 판결은 대법원 판결 선고 시에 확정이 되는 거고요. 다만 이것을 멈추게 하려면 가처분을 신청을 해야 되는데요. 예. 지금 녹십자가 가처분을 신청했는지 여부는 지금 아직 잘 예. 나오지는 않는데 네. 어쨌든 앞으로 재판 소원을 하시려는 분들은 가처분 제도를 동시에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내가 직접 의뢰인 입장에서 재판 소원을 해서 한 번 더 판단을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면 어떤 점을 좀 주의를 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아까 그 보충성 요건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네. 1, 2, 3심을 다 거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계속 무조건 돈이 들더라도 불복을 계속 하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재판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됩니다. 재판 네. 확정일은 대법원 판결 선고일이 확정일이기 때문에 네. 그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기간이 생각보다 길지 않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하셨다가 청구를 하셔야 됩니다. 예. 재판 소원에서는 그러니까 헌법상 어떤 기본권을 침해당했느냐 그거를 이제 주로 보는 걸 테니까 단순히 보충성 요건만 다 따져서 본안에 올라갔더라도 재판 소원이 인용되거나 이러려면 헌법상 어떤 기본권이 침해가 됐느냐 부분도 따져봐야 되겠죠. 그렇죠. 이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게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절차다라는 것을 좀 이해하고 갈 필요가
필요가 있는데요. 예. 형사 사건에서는 이게 죄가 되냐 안 되냐, 사실관계상 법리상, 민사에선 권리가 있냐 없냐, 행정소송에서 이 처분이 적법하냐 부적법하냐 이지만 결국 이것들이 헌법재판소에 갔을 때는 이것들이 헌법에 위배해서 개인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냐 안 하냐가 문제거든요. 네. 예.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이 사건이 1, 2, 3심 갈 때에는 각각의 범죄 유무라든지 권리 유무라든지 처분의 적법성 여부가 쟁점이지만 이게 재판소원으로 갈 때에는 결국에는 헌법 위반 여부가 다시금 쟁점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 쟁점을 그대로 갖고 간다기보다는 정말로 이 안에서 헌법상 쟁점이 남아있느냐 그것을 집중해서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본안에 들어갔다라는 것은 본안에서 이겼다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예, 본선에 진출했다고 우리가 우승하는 게 아니듯이 본안에 들어갔다라는 것은 우승할 기회가 생긴 거고, 즉 우리가 인용받아서 이길 기회가 생겼다는 거지 완전히 이겼다는 게 아닙니다. 그 재판소원,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서는 기본권이 침해가 됐어. 그러면 대법원의 판결을 취소하고 다시 내려보내는 거고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 다시 내려보낸다는 표현도 조금 그럴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표현을 안 그래도 저도 이제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서로 상하관계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네. 내려보낸다기보단 돌려보낸다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법원에서 다시 판단을 해봤는데, 결론은 맞아. 네. 그래, 그 이전에 그 헌법상의 그 재판 청구권을 침해가 된 것 같아. 다시 심리를 해볼게. 근데 그쵸. 심리를 해봤더니, 결론은 맞네.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이게 판단을 했어야 되는데 네가 판단 안 했다. 만약에 이런 게 인용 사유가 된다면 대법원에 갔을 때 오케이 이유 적어줄게 네. 하고서는 이유를 쫙 적어서 다시 기각 판결을 할 수도 있겠죠. 그렇겠네요. 어쨌든 그 의뢰인 아니면 소송 당사자 입장에서는 내가 제대로 판단을 받아봤고 그래도 이런 이유 때문에 기각을 당했구나라는 사실 정도는 한풀이는 되겠네요. 결과로 한풀이는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일단은 이 적법성 자체에 대해서 헌재가 판단을 한다면 그 판단이 대법원 판결에도 영향을 미치겠지만 그게 아니라 심리를 안 한 것 자체가 위헌이다. 이런 판단이라면은 심리를 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때는 이제 대법원이 또 기각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때는 당사자의 그 한을 풀어주는, 그래도 들여다보긴 봤다 하는 것에 의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무튼 이게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사건이 과연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판결을 내리고 과연 이게 통과가 될 것인가, 제 1호 사건이 한번 주목해서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네.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